자, 지금까지 그 함수의 개념, 그 다음에 속성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해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우리 파라메타와 인수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로 파라메타로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 위치 인수, 그 다음에 키워드 인수, 그 다음에 가변계수를 가지는 위치 인수, 가변계수를 가지는 키워드 인수, 이런 것들을 학습했죠. 그리고 또 이런 함수나 함수 속의 함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변수들이 어디엔가 위치하고 있을 때 그 변수들의 유효 범위를 판단하는 스코프 룰, 그 LEGB 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파이썬이 지원하는 내장 함수, 내장 함수하고 람다 함수, 그리고 알아두면은 람다 함수와 같이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함수들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죠. 맵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필터라든지 리듀스라든지 소티드 함수, 이런 것들을 학습했습니다. 지금까지를 종합하면 함수의 웬만한 개념들은 모두 학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함수에 대한 강의에서는 이제 그 함수가 가지는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런 것들은 굳이 몰라도 함수를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할 것들은 이제 알아두면 좋은 그런 걸 우리가 그 나이스 피처라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이제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알고 있어서 잘 이용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스 if 피처들로서 이런 그다음 펑션 데코레이터라든지 펑션 애노테이션, 펑션 애트리뷰트, 그다음에 재기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텐데요. 그 이번에 처음 그 고급 특징의 처음으로서 이제 1급 함수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그 1급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특성으로서 이제 함수 장식자라는 게 있습니다. 펑션 데코레이터. 이 데코레이터에서 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퍼스트 클래스 펑션, 1급 함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은 1급 객체라고도 하는데, 이걸 좀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1급 함수 정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1급 함수라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 변수에 할당될 수 있다. 즉 변수의 어떤 값처럼 할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표현식처럼.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의 파라미터로 저장된 인수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함수의 인수로서 함수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함수를 실행한 결과로 함수를 반환할 수 있어요. 함수가 리턴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1급 함수라 그러고, 이 람다 함수도 대표적인 1급 함수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파이썬이 또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는 1급 함수예요. 그래서 파이썬의 함수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변수에 할당될 수도 있고, 함수 호출 시 인수로 전달될 수도 있고, 어떤 함수의 실행 결과로서 다른 함수를 반환할 수도 있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변수에 할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define하고 greeting이라는 함수를 정의 내리고 인수로서 이제 name을 받아 먹죠. 그래갖고 이 반환값으로는 hello라는 스트링에다가 인수로 전달된 name을 찍어서 hello하고 이름을 붙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럴 때 그 say hello라는 변수를 잡고 이 say hello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할당할 수 있어요. 즉 함수가 어떤 변수의 표현식처럼 그 값이 할당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say hello가 greeting이라는 함수의 그 함수 이름처럼 동작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say hello 해가지고 인수를 집어넣어서 동작을 시키면 greeting이라는 함수가 동작을 해버려요.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뭐 이렇게 주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이 greeting하고 함수 자체를 실행하는 거예요. 함수를 할당하는 게 아니고 함수를 실행해서 그 결과값 요거를 say hello에다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개념이 됩니다. 요건 이제 함수 이름만 갖고 적어줘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이제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죠. 인수로 전달하는 건데, 자, 이렇게 네 개의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인수로 전달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먼저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우리가 정의 내리고, 즉 어떤 n을 인수로 받아서 n의 3승을 반환해주는 함수하고, 피보라는 함수, n까지의 n번째 피보나치 시리즈, 피보나치 수열 알죠?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들어내는 그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가 되면 어떤 수냐라는 걸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팩토리얼을 n번째 n 팩토리얼이 얼마냐 하는 걸 구하는 팩토리얼 구하는 함수.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존재하고 있고, apply func라는 이제 또 함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는 그 인수를 리스트하고 함수를 인수로 받아 먹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요 함수, 인수로 받은 함수를 적용시키는 거죠. 함수를 적용해서 그 결과를 요 빈 처음에 초기화된 리스트에다가 계속 인서트 시켜가지고 그 포로피 다 돌면 각각의 리스트 엘리먼트에 대한 그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내서 반환하겠죠. 자, 그래서 요걸 보면, 그래서 그 리스트로서 A를 전달해주고, A라는 리스트가 이제 0부터 9까지. 자, 그래가지고 apply func를 호출하면서, 요 함수를 호출하면서 함수의 인수로 큐빅이라는 함수, 요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인수로 전달되는 거죠. 큐빅이 요 함수에. 그래서 요 펑크의 리스트에는 L에는 A 리스트가 인수로 전달되고, 펑크에는 큐빅이라는 함수가 전달됩니다. 인수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펑크를 수행하면은 이게 큐빅이 수행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제곱 구한 값을 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0의 세제곱,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9의 세제곱까지 나오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apply func에서 a의 팩트라는 걸 보내면 n 팩토리얼, 요건 이제 리스트 똑같이 들어가, 이제 펑크에 뭐가 들어가냐면 팩트 함수가 들어간 거죠. 요 팩트 함수, 팩토리얼이. 그래서 요 펑크는 팩토리얼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팩트 해가지고 요 넘어오는 리스트의 각각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그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을 리스트화 시키겠죠. 그래서 이거는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해서 9 팩토리얼까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펑크의 이제 팩토리얼 대신에 요 피보란 함수가 들어가는 죠. 피보나치 n번째 피보나치 수가 얼마냐. 그럼 요 이제 펑크가 요게 실행되겠죠. 요게 실행되면서 피보나치에 구하니까 0이고 1이고 1이고 2이고 3이고 5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8이고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가 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가 인수로 전달되는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피보나치 구하는 것도 제기입 함수로 구했죠. 여기서 이제 팩토리얼 구하는 것도 요것도 결국 제기 함수가 돼 버리죠. 이 제기 함수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꼭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게 이제 좀 많이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반환값으로 함수를 리턴하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반환값으로 함수를 리턴하는 게 보통 이럴 경우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실행한 시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여기서 피보n이라는 피보나치 시리즈를 구하는 거죠. n번째 피보나치 수가 얼마냐. 그래서 이게 제기를 구하는 건데, 요거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알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시간을 재갖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피보라는 거 팩토리얼을 구하는 수인데 여기에 시간 구하는 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기본 원칙에 조금 안 맞죠. 이럴 경우에 우리 보면은 피보나치 구하는 걸 함수로 만들고 그 앞에다가 대고 시간 책정해서 그 경과된 시간을 구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은 요거는 손을 안 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하나 함수를. 그래서 measure time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얘가 함수를 인수로 받아요. 인수로 받고 요 안에 함수 속에 또 함수를 정의합니다. 여기 이제 nested 펑션인데, 자 이렇게 함수를 또 정의 내려서 이 안에 있는 함수들 우리가 보통 래퍼 함수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름은 마음대로 줘도 돼요. 이제 그냥 래퍼라고 줬는데, 이렇게 함수를 줘서 요 함수가 이제 어떤 인수를 받고 요 함수를 감싸고 있는 외곽 함수는 그 함수를 인수로 우리가 필요로 한 함수, 뭐 피보면 구하고자 하는 시간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집어넣습니다. 인수로서. 자 그래가지고 요 래퍼가 돌면서 요 집어넣은 함수, 인수로 전달된 함수를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해버리죠. 근데 실행 전에 요 시간을 세팅시키고, 시작 시간을 세팅시키고, 그리고 실행한 다음에 또 끝난 시간을 이렇게 세팅 구하죠. 구하고 나서 경과된 시간은 결국은 tf2에서 tb4를 뺀 거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리턴 반환값으로 요 함수 실행한 값하고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을 두 개를 다 튜플로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개를 튜플로서 받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근데 measure time이라는 함수는 요 래퍼 요 함수를 리턴해 줘 버려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시간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measure time이라는 걸 호출하면서 요 measure time을 요걸 호출하면서 여기다가 함수가 인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피보나치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 피보나치 함수를 인수로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뭐냐면 래퍼 함수를 리턴해 주죠. 그러니까 함수를 리턴하는 요 리턴하니까 요 타임 피보에는 변수에는 리턴한 함수가 여기에 할당됩니다. 함수 할당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피보가 결국은 요 래퍼 함수가 할당되기 때문에 래퍼 함수는 요 타임 피보는 피보나치도 구하고 시간도 구하는 두 개를 같이 구하는 함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for loop을 돌면서 요 타임 피보를 구하면서 이제 피보나치 1, 2, 3, 4를 차례로 n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시간 구하고 시작 시간, 이제 실행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 실행 끝나는 시간 이러면서 1부터 39까지 돌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프린트 해주면 피보나치 1, 2 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쫙쫙쫙 이렇게 찍히겠죠. 리턴 값하고 경과된 시간, 리턴 값, 경과된 시간.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과된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래퍼 함수를 두고 주안에서 함수가 이렇게 리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리턴된 값을 어떤 다른 변수에 이렇게 할당을 해서 그 함수가 요 리턴된 함수 그 이름을 변수에 할당해서 여기 함수 이름처럼 동작하면서 요 안에 있는 래퍼 함수를 실행시켜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반환값으로 함수를 리턴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이게 좀 약간 좀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게끔 이제 이 데코레이터 함수 장식자라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피보나치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easure time을 이렇게 한번 호출을 해가지고 그 래퍼 함수를 리턴으로 받아가지고 그 리턴된 그 래퍼 함수를 가지고 호출을 하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호출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그 함수 데코레이터, 즉 함수 장식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데코레이터 함수를 데코레이터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코레이터 함수를 먼저 살펴보죠.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자, 데코레이터 함수는 아까처럼 그 네스티드 어떤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해주는 래퍼 함수를 안에 꼭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데코레이터 해가지고 함수를 인수로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함수를 감싸는 래퍼 함수를 여기다 정의 내리고 여기서 이제 래퍼 함수를 실행을 시키죠. 이 함수 인수로 받은 걸 여기서 실행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요걸 실행시키는데 요걸 뭐 실행 전에 무슨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여기다 더 추가할 수 있고 실행 후에 또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프로그래머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앞뒤로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래퍼 함수를 리턴해 줘가지고 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요 my 펑션을 실행하는데 요 데코레이터 안에서 실행해 주면서 앞에 할 일과 끝나고 할 일을 더 추가적으로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래퍼 함수를 넣어가지고 요 데코레이터 함수를 호출해서 래퍼 함수를 리턴 받아서 하지 않고 이렇게 데코레이터라는 장식자 데코레이터 펑션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면 돼요. 앞에다가 이렇게 at 마크를 붙여가지고 그 데코레이터 함수를 앞에다 써주고 내 함수를 이렇게 정의 내려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는 아까처럼 이 데코레이터 함수를 호출해서 래퍼 함수를 리턴 받지 않아도 그냥 my 펑션 요것만 호출을 해버리면은 요 앞에 적힌 요 at 앞에 있는 데코레이터 함수가 호출되면서 my 펑션을 인수로 받아 가지고 요 래퍼 함수에서 실행을 해버립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my 펑션만 그냥 호출해 버리면은 요 데코레이터 함수가 my 펑션을 요 펑션 인수로 들어가 가지고 요 new 펑션 속에서 요 함수를 실행을 해 버리죠. 그리고 실행할 때 요거까지 같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my 펑션을 부르면은 my 펑션도 실행을 하지만 이 앞에 것도 같이 실행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my 펑션에서는 분명히 이니셜 펑셔널리티에서 한 줄만 찍었는데 my 펑션을 호출하면은 두 줄이 찍히죠. 이렇게 엑스트라 그다음에 이니셜 이렇게 두 개가 다 찍혀 버려요.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마치 내 펑션, my 펑션이 데코레이터 함수에게 인수로 전달되면서 new 펑션 내부에서 실행되면서 마치 my 펑션이 new 펑션으로 변경된 것처럼 동작해요. 즉 my 펑션이 요랬는데 실질 동작은 new 펑션을 동작해 버리죠. 즉 앞뒤로 내가 추가시켜서 어떤 내 함수의 어떤 기능을 좀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설명을 보면 이 데코레이터 함수는 하나의 함수인데 이것도 인수로 넘어오는 함수에 새로운 기능을 앞뒤로 붙여서 새롭게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함수, 내 함수는 전혀 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앞에도 설명했지만 함수 장식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원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앞 뒤로 내가 원하는 다른 기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 함수가 요게 내 함수처럼 동작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함수 수식자 혹은 함수 장식자에 at 붙여주고 그 데코레이터 함수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measure time 같은 경우 이 measure time에서 아까는 그 measure time을 불러서 그 time fibo라는 그거를 래퍼 함수를 리턴 받아가지고 그걸 실행시켰지만 이제는 그냥 요 fibo를 실행시키면 돼요. 이렇게 fibo라는 함수 앞에 이렇게 함수 장식자를 measure time을 해서 써주면은 요 fibo를 호출하면은 measure time이 호출되면서 요 fibo라는 함수가 요 measure time의 인수로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요 래퍼가 실행되면서 요 fibo 요 함수의 인수로 들어간 n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함수 요게 이제 fibo가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실행 스타트하는 시간, 그다음 끝나는 시간 앞뒤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리턴할 때 요 리턴 값 피보나치 값하고 elapsed time 요 두 개 뺀 거죠. 시작점 값 그 끝나는 시간과 시작 시간을 빼면 경과 시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심플해지죠. 굳이 이 measure time 불러서 리턴 값을 받아서 다시 함수를 변수에 할당해서 그걸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fibo를 호출하면 되네요. 피부를 호출하면 그 경과 시간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for 여기는 뭐 그냥 피부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리턴 값 받아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피보 함수를 실행을 하면 measure time 함수를 통해서 이 피보가 실행되고 이때 피보 함수를 인수로 전달시켜 가지고 앞뒤로 더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추가해 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피보 함수가 꼭 그 요거처럼 요게 피보 함수가 된 거죠. 시작 시간 그다음에 끝나는 시간까지 경과 시간까지 구하는 것까지 합쳐진 게 내
피봇처럼 해서 동작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다음 요 그 펑션 데코레이터 얘는 이제 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